공매재산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서 이 공매재산 명세서는 경매로 따지면 매각물권 명세서와 같은 겁니다. 그게 공매의 핵심을 가지고, 그래서 공매재산 명세서가 잘못 작성됐다면 그 공매재산 잘못 작성을 이유로 해서 공매재산 명세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루어서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한다든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공매재산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는 어떤 방법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 자, 공매재산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공매재산 명세서의 작성.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국세법 62조의 2에 따른 현황 조사를 기초로 다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공매재산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공매재산 명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 예정 금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그리고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내용, 또 국세법 68조 2의 제1항 및 2항에 따른 배분 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 현황, 그리고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 등으로 매각으로 소멸되지 있지 않는 것, 이런 내용들, 이런 것 잘못하면 인수할 수가 있죠. 또 매각에 따른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여 등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 공매재산 명세에다가 기재를 해서 이 공매물권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런 걸 작성했다면, 보통 그래서 우리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서, 공매재산 명세서 이런 거에 보면 그 공매재산 명세서에는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조사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이해관계인이 권리신고의 채권신고 내역들 또는 배분 요구 내역들이 다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그리고 공매공고문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했냐면 공매 첫 입찰 기간인 첫 매각 기간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첫 매각되기 전까지, 요때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이 그 공매재산 명세서와 감정평가서 또는 이런 공매공고문 등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의 작성 및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는 법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매재산 명세 기본 정보는 세무서장은 첫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첫 입찰 기간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이 마감되기 전까지 세무서에 공매재산 명세서, 감정인이 평가한 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입찰 가격을 결정하게 된 필요한 자료 등을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고는 자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온비드에서 그 세무서장의 업무를, 공매 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온비드에 게재해서 입찰자가 누구나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간단하게 공매재산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데,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그럼 이 공매재산 명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온비드에서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온비드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제가 한번 로그인하고 한 물건을 한번 뽑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인인수로 로그인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법인으로 이제 체험문이 제 법인이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이제
되고 나면 이 상세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 그리고 암지산을 누르게 되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뭐 경상도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걸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입찰 정보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서가 갑니다. 이 공매재산 명세서를 이렇게 그 확인하면 지금과 같이 공매재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 이 처분청이 이제 김해 지방세로 김해시청에서 하고 관리번호 같은 경우는 2018 요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좋게끔 키우니까 너무 키우니까 이제 벗어나니까 2018년 08509 008 공매 공고일이 2018년 12월 3일이고 배분 요구 종료는 2018년 10월 8일 이런 게 다 기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매 재산에 대한 면적이나 주소 같은 게 기재되고 여기 공매 보증금 그리고 공매 재산 이용 및 점유 현황 이런 것들은 현황 조사관이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집에 점유하는 거 여기까지는 현황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건 임차인이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고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보면 임차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분 요구 임차인이 여기에만 기재되고 여기다가 배분 요구를 안 했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임차인 현황이 없고 신고 내용도 없고 여기에도 배분 요구 채권 신고 내역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임차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하고 권리관계, 성명, 압류 날짜, 법정기일, 그리고 설정 금액, 배분 요구, 채권액, 그리고 배분 요구일. 이렇게 배분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 배당 대상이지만 이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거나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등기된 채권자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자면 배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매재산. 또 주의할 거는 좀 넘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매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이 내용에 봐야 됩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 개요 또는 공매재산에 대해서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고 기타 유의사항 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잘 보고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서는 여러분이 보면 아무래도 이런 책만 갖고 지금 같은 내용만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공매재산 명세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돕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